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인데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다양한 그 투자자들 아니면 뭐 애널들 그리고 하여튼 뭐 증권사 관계자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네요. 보면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하여튼 배울 만한 점도 있어요. 뭐 무조건 뭐 비난하고 욕할 것도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주가 예측이라는 게 이 신의 영역이잖아.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의 그 인사이트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또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내 투자에 조금이라도 뭐 적용을 한다든지 참고를 하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죠. 뭐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무조건 100% 이렇게 막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보면은 저도 참고할 건 참고하고 버릴 건 버리고 담을 건 담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투자의 그 방향이 다 다르더라고. 방향성이. 그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내가 쭉 한번 봅니다. 보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판단해 보고 여러분의 투자 원칙과 노하우 아니면 투자 철학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상당히 심심하죠. 빨리 장이 열렸으면 좋겠어. 근데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은 또 휴장이야. 설틀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네요. 보니까. 일단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남들이 안 쳐다볼 때 사야지 싸게 사는 거야. 그렇죠? 저는 항상 얘기해요. 싸게 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종목, 좋은 기업도 이게 비싸게 사면 의미 없어. 싸게 사야 돼, 싸게. 안 쳐다볼 때. 남들도 주식을 괜찮게 보기 시작했을 때는 매수하면은 설령 추가 상승이 나와도 저가 매수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은 누구시냐 보니까 신한투자증권이네. 이선엽 이사님이시네요. 이선엽 씨. 저번에 한번 얼핏 영상에서 내가 봤는데 말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재밌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고. 하여튼 이선엽 이사님인데 하여튼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진 시장일수록 조금씩 매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비관론.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비관론에 빠져야 한다. 공포에 쩔여 있을 때, 두려움에 다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때가 거의 바닥이 아니냐. 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최근에 이제 미국 투자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10명 중에 8명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결과가 났어. 걱정한다 해서 달라지는 거 없는데 하여튼 극심한 경기 침체를 걱정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처럼 최근에 그 시장은 비관론이 아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고 다른 투자자들마저도 이제 비관론에 전향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전염되는 것 같아요. 비관론으로. 그래서 이 이사가 그래요. 이사님이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론을 표현하면서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앞으로 경기 침체는 심각하다. 주식시장은 더 내려갈 텐데 주식을 사라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깔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비관론의 전형적인 한 결과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주식시장의 그 비관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죠. 테슬라. 아주 골 때리는 종목 기업이에요. 이분이 그래요. 최근에 110달러까지 인전 무너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그 테슬라를 손수건 효과? 이 손수건 효과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손수건 효과다. 이 손수건을 붙잡고 막 들어올리면은 이 중앙은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자리는 마지막에 오르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주도주는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늦게 내린다. 그래서 테슬라만 쳐다보기보다는 이 전기차 시장의 그 성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다른 분야는 어딜지 찾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는 2030년까지 이제 세계 전기차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이제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목한 새로운 주도 업종 후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다. 충전 인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은 충전 인프라 보급의 한계로 인해서 하여튼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도 뭔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전기차 완성차나 뭐 2차 전지, 뭐 셀 소재 업체처럼 기존의 그 주도주는 경쟁이 현재 격화되고 있는 중이고, 너무 많은 투자자가 몰린 종목이라서 주가의 변동성만 커질 수 있다고 이제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국내 증시 흐름을 주도했던 태조 이방원, 제가 많이 얘기했죠.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태조 이방원인데, 이 업종에 대해서도 순환매 장세의 수명이 짧아졌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 증시의 주도주는 생명력이나 상승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는 주도주 수명이 대부분 3개월이에요. 3개월 안에 끝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개인들에게는 단기 트레이딩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기 트레이딩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올해 깔끔한 상승작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에 목표 수익률은 한 20에서 30% 정도 달성 시에 차익 실현 후에요. 차익 실현 후에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게 한 방법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2023년 주식 투자 전략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네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빠른 순환매 갈아타기. 빠른 순환매 갈아타기다. 빠른 순환매. 주도 업종이 변할 때마다 그 흐름을 읽어내면서 잘 따라갈 수 있다면은 수익률이 가장 좋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빨리빨리 갈아타, 개인들이. 빠른 순환매 갈아타기. 두 번째는 뭐냐? 이게 길목 지키기다. 길목 지키기. 몇 개 후보군을 딱 정해두고 유망한 산업인데 이 낙폭 과대나 장기간에 막 횡보했던 주식이라면은 미리 사가지고 주가가 오르길 기다리는 것이 모든 상승분을 얻을 수 없지만은 좋은 차선책이 되지 않겠냐, 그런 것 같습니다. 길목 지키기다. 일단 둘째 전략으로 고려할 만한 투자 대상으로 보니까 중대형주 가운데 전통 제조업에 속한 옐로우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2020년하고 21년간 증시를 주도했던 플랫폼이나 성장주 주식보다는 시가총액이 기업이 보유한 자산 가치보다도 적은 이례적인 저평가 주식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구경제에 속한 기업이라도 삼천리, 이 삼천리처럼 최근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다라는 자세로 오를 기회가 많이 남은 다른 주식을 찾으라는 조언도 이야기를 하네요. 끝으로 이제 올바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주식하고 채권 비중을 따지기 전에요. 목표 수익률부터 정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산 배분 투자자라면 연간 목표 수익률을 정한 뒤에 주식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이렇게 배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채권이 좋다고 모든 돈을 또 채권에 넣거나 주식이 반등할 거라고 해가지고 주식에 모든 돈을 넣는 것은 자산 배분 효과는 전무한 포모에 불과하다. 포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의 다양한 분들의 인사이트를 우리가 빠르게 흡수해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봅시다. 아주 좋은 이야기네요. 길목 지키기. 저도 삼성전자를 길목 지키기 하고 싶네. 삼성전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 지금 오만전자 지금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빠질 때 해가지고 나중에 6만, 7만, 8만, 9만 가잖아요. 갈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가는데 그때 가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가 수익을 올린다면은 그거야말로 땡큐 베리머치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고 버틸려는 그런 멘탈이 없어. 약해. 조금만 하면은 나 자빠지고 살려달라고 난리친다고. 그래서 투자가 힘들다는 거야. 어렵고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됩니까?
빠른 순환매 갈아타기는 힘들 겁니다. 알겠죠? 길목 지키기를 한번 잘 적용해 가지고 삼성전자 투자에 좀 적용을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